안녕하세요. 김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카이스 아나토미 개강입니다. 자, 카이스 무슨 뜻이죠? 이건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아나토미, 해부학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평가원을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보자. 이 강좌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원 수투 확통 미적에 대해서 이제 출판을 했고요. 수능이 이제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죠. 거기 있는 모든 문항들을 담자라고 하기에는 현재 이제 교과정이랑 맞지 않는 내용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교육과 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좀 출제 경향이랑 너무 거리가 먼 것들이 있어요. 뭐 최근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주제들은 좀 배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문항들로 여기다가 좀 선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적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또 두툼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뭐 우리끼리 막 회의도 엄청나게 하고요. 이 한 문제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막 치열한 다툼이 있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선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강좌는 이제 누가 수강하면 되느냐? 당연하게 이제 스타팅 블록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은 그것만으로도 거의 충분하긴 해요. 하지만 다시 이제 복습의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좀 이 책으로 한번 주요 기출문항을 쭉 훑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더욱이 스타팅 블록을 수강하지 않았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만으로 사실 거의 완결성 있는 교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다른 선생님 강좌를 수강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요것만으로도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상당히 자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기출문제들이 거의 다 있죠. 특히 뭐 22번, 뭐 30번 요즘 난이도로는. 자, 그런 문항들은 당연히 빠짐없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교재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있긴 한데, 내 강의 자체는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내가 어렵게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할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발상의 근거라든지 아니면 이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뭐 문제가 어려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서 이 기출문제에서 요구했던 이제 핵심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낱낱이 분석하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이제 문제풀이를 해낼 수 있는 좀 힘을 기르자. 자, 선생님 생각은 뭐냐면요.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해는 난 당연하다. 당연하게 이해는 하는 거고, 이걸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새로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보자. 자,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스타팅 블록에서 했던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문항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형 출제 가능한 소재에 대해서도 스타팅 블록에 수록하지 못한 문항들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기서는 좀 상세하게 해설하면서 앞으로 이게 발전된다면 어떤 형태로까지 나올 수 있을지를 다 소개하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은 단원별로 했어요. 단원별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을 예로 들면은 뭐 지수로고 첫 단원. 그 안에 이제 스텝 1, 2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안에 스텝 1, 2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기도 편할 테고, 그 다음에 그 단원의 주요 주제를 쫙 한번 빠르게 보기에도 좋을 정도로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원의 스텝 1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일단 이렇게 좀 다단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풀이 길이가 일단 대단히 길지 않은 문항들 위주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스텝 1은 조금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스텝 2는 강의가 필요한 조금 어려운 문제, 아니면 의미가 있는 문제들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3점짜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점짜리 중에서도 여러분들 4점 초반 문항들이 그렇게 안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혼자서 풀고 혹시 틀렸다고 하더라도 해설지만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 있구나
내지는 아, 이 부분 계산으로 틀렸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지도 자세하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독학을 할 수 있는 파트를 스텝 1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스타팅 블록과 중복 문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단어는 아예 한 문제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은 단어 기준으로 이제 20% 정도 중복 문항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필요한 문항들에 대해서 이제 스텝 2에다가 좀 배치를 해놨어요. 스텝 2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99% 사전 문항일 거예요. 그리고 일부 3전 문항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사전 문항을 수록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중에서도 좀 쉬운 문항들이 일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 문항 자체는 쉽지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항들이 있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좀 여기다 좀 배치를 해서 스텝 2는 기본적으로 전 문항을 강의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만 스타팅 블록과 이제 중복 문항들이 있을 테고 그때는 스타팅 블록에서 워낙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재촬영하는 게 시간 낭비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타팅 블록의 강의를 편집해서 여기다가 업로드하는 쪽으로 자, 그렇게 좀 방향을 잡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니까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한 55% 정도 자, 이 부분이 중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결국 강의를 하는 건 스텝 2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스타팅 블록이 이렇게 겹치네? 그럼 이 책을 사기가 좀 아깝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나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내가 수험생이었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어. 나는 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좀 미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스타팅 블록에, 카이스 아나토미에 있지만 스타팅 블록에는 없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한 절반가량 또 되겠죠. 스텝 2 중에서.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 별도로 열심히 또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카이스 아나토미에만 있는 스텝 2 문항들은 별도로 자, 여러분들한테 PDF로 좀 제공을 하도록 할 테니까 뭐 어디 이상한 데서 막 다운받아가지고 막 보지 마시고, 원본 깨끗하게 된 걸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또 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맙시다. 자, 뭐냐면 뭐, 선생님 그럴 거면은 뭐 스텝 1도 다 뭐, 아니면 중복 문항까지도 PDF로 다 주시죠? 아니,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올해 학교가, 나도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지금까지 태권도하고 피아노밖에 안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아직 더하기 빼기도 못해. 이제 수학학원은 좀 보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 나랑 합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스타팅 블록만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겹치지 않는 거는 PDF로 볼래. 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까지 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글쎄요, 다른 교재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만으로 평가원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섬세하게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고 가도록 할 텐데, 그쵸? 어쨌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는 건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옆에 놔두고 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팅 블록도 또한 그렇기는 하지만은 기출문제 자체가 사실 평가원 기출문제잖아. 그리고 수능 출제 기간이 또 평가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적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뿐만이 아니야. 나중에 대학 가더라도 내가 봐야 되는 시험에 있어서 그 분야의 기출문제라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당연히 접해보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필 또 수능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출문제 분석의 정도는요,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출제 경향 자체가 기존에 있던 틀을 깨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2년 전의 문제와 3년 전의 문제가 약간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기존에 출제했던 생각을 그대로 난 출제하고 있다고 보이거든.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쫙 보고 나서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계속 옆에다가 좀 쌓아두시고 매번 좀 발췌해서라도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 두 번째 뭐 복습을 해야지, 이때 세 번째 복습을 해야지, 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 문제는 내가 다음에 다시 봐야겠다.
이런 문항들 있죠. 그걸 동그라미, 오히려 그런 것들을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래서 뭐 풀고 채점하고 이런 것보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봐야지, 아니면 틀린 것도 또 봐야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문제만 발췌해서 보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은 한 3번 정도 보다가 보면 이 문제는 이제 다시는 안 봐도 되겠다. 완전히 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둔 그 동그라미를 이제 지워가시면서 나중에 수능 임박해가지고 한 일주일 전쯤에는 그럼 많이 지워졌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사실 그 책에서 다시 봐야 될 기출문제가 5%에서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치? 자, 그러면은 수능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들만 싹 빠르게 한번 또 볼 수도 있을 거거든. 사실 생각보다 수능 임박했을 때 기출문제 다시 풀어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 자, 그 작업을요, 지금부터 서서히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출문제집만으로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치? 왜 그렇죠? 여러분들 교과서도 한 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한 줄 때문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기출문제가 담고 있는 메시지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변두리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당연하게 이거 외에도 수많은 문제를 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봐야 됩니까? 요즘 또 좋은 문제도 많다는데. 하지만 원본 자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거. 자, 그것만큼은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그 문제라는 게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평가원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게 될 뭐 사설 각종 모의고사들. 그런 것들은 평가원의 생각을 출제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문제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원본 문제 자체는 끝까지 파고드는, 알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좀 분석을 하는 건 무조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옆에다 끼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정말 어려웠던 문제지만 이 문제 한 4번, 5번 풀고 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에 있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 다 박혀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도 기존에 나왔던 이 문제랑 완전히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구나. 사실 요즘 문제들이 많이 그렇거든. 알겠지?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에서 꼭 성공할 거로 나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올해 수능까지 여러분들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큰 실력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난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